의식주행과 대중문화. 얼마 전에 꽤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한 끼 줍쇼가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행에 해당하지요. 어떤 집을 발견합니다. 주에 해당하지요.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식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는 행주식을 묶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의 콘텐츠는 대부분 의식주행이라는 요소에 바탕을 두고 그걸 하나씩 다루든지 둘씩 묶어서 다루든지 셋씩 묶어서 다룹니다.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행주식을 바꿔서 식주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머물러 앉아 먹기도 하고 먹고 쉬다가 떠나기도 하고 머물러 있다가 떠나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형해 놓으면 마치 완전히 다른 콘텐츠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요소는 같습니다.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중간에 대중예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예술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대중문화가 됩니다. 대중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 즉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대중문화를 영어로 파퓰러 컬처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파퓰러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중문화를 줄여서 팝컬처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수용되는 문화입니다. 대중매체는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매스는 대량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군중이 함께 나와 일제히 같은 동작을 하는 퍼포먼스인 매스게임의 매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대중매체를 매스미디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보통 줄여서 미디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가 바로 일상과 예술을 잘 연결해 줍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중간에서 뭔가를 이어주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면서 정보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도 미디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몸짓, 표정도 모두 미디어입니다. 원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과 늘 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편지도 미디어이고 전화도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1대1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소수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정보와 신호를 대량으로 복제 가능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정보와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중매체는 20세기에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20세기는 대중매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대중매체. 대중매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출판, 필름, 방송입니다. 출판이라는 매체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책을 만들거나 신문을 만들거나 잡지를 만듭니다. 잡지는 책과 신문의 중간 형태입니다. 굳이 따지면 음반을 만드는 일도 출판에 들어갑니다. 필름이라는 매체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를 미디어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필름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영화 한 편 한 편을 미디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실어 나르는 필름을 영화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필름으로 영화를 찍지 않지만요. 방송이라는 매체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입니다. 물론 출판은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예부터 목판인쇄니 활판인쇄니에서 출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화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책은 인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복제가 가능해지고 대량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20세기의 산물입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화는 19세기 말에 발명되지만 널리 유통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이 가운데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까지는 20세기 전반을 풍미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타난 이 매체들은 20세기 전반,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세상을 장악합니다. 20세기 후반은 텔레비전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이 등장하자 앞의 모든 매체를 물리치고 대중매체의 왕좌에 오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을 대중매체,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텔레비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생기고 나니 다른 매체들이 모두 여기로 통합됩니다.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가 모두 텔레비전 안으로 형식을 달리해서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은 20세기 전반의 대중매체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물론 앞선 매체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텔레비전이 생겨난 뒤에도 앞선 매체는 죽지 않고 여전히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텔레비전이 없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듭니다.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대중매체의 시대인데 전반부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 후반부는 텔레비전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통합미디어, 인터넷. 21세기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납니다. 인터넷은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기존의 매체를 다 먹어치웁니다. 인터넷은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는 물론이고 텔레비전까지도 흡수합니다.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와도 구별됐습니다.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보는 사람 따로 있었죠. 채널 수도 적었습니다. 누군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강력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갖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시대가 됩니다.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중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나니 학자들도 놀랍니다. 듣도 보도 못한 미디어가 나타나자 이를 뉴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표현입니다. 뉴미디어라는 말은 그저 새로운 미디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새로운 미디어라고 했으니 이전까지 있던 미디어는 옛 미디어, 헛 미디어가 됩니다. 출판, 필름, 방송은 올드 미디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을 올드하다고 말하니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레거시는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영어로 말하니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은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입니다. 뉴미디어로서 인터넷은 20세기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인터넷은 매개의 대세이자 주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라는 말이 20세기처럼 문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21세기의 문제적 개념, 콘텐츠와 플랫폼. 21세기 동시대의 문제적 개념은 오히려 콘텐츠 또는 플랫폼입니다. 21세기에는 출판과 필름과 방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책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방송이 됩니다. 각각의 미디어가 그물처럼 얽히고 그것이 다발이 되어 모입니다. 그물처럼 얽히는 것이 콘텐츠이고 다발이 되어 모이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20세기에는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만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설 쓰는 사람이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드라마 대본도 씁니다. 소설을 영화와 연결하고 드라마와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의 장르 전환성입니다. 콘텐츠는 강력한 장르 전환의 특성을 가집니다. 콘텐츠의 끝은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는 종합 콘텐츠, 완전 콘텐츠입니다. 그 안에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축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테마파크는 콘텐츠의 모든 영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테마파크 전문가가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전문가는 이들 각각의 영역을 다 알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테마파크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 영역의 전문가가 모여서 이를 집단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 전체의 조화를 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장르의 전환과 연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테마파크 전문가는 콘텐츠 영역에 꽂힙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미디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이자 플랫폼입니다. 미디어는 전제가 되어 남았고 플랫폼은 문제적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문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더 자세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적 인간이 꼭 해야 할 3가지. 문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도의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미디어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의 요소를 잘 골라서 서로 엮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옷이라는 주제로 소설을 써서 출판할 수 있습니다. 옷이라는 주제로 집을 짓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이라는 주제로 게임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책이라는 주제와 밥을 연결하는 식당을 상상해봅니다. 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듭니다. 이런 방식을 상상하면 무수히 많은 함수의 조합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문화의 매트릭스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옷밥집을 잘 갖추는 겁니다. 옷밥집이 없으면 인간다움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옷과 팝과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문화적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일상과 비상을 오가며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이 차오르면 일상이 나를 힘들게 할 정도가 되면 비상을 선언해야 합니다. 비상을 선언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떠남과 다님을 통해서 타자의 일상을 발견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인지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동은 여행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나는 일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해외여행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꼭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갈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됩니다. 제주도도 비행기 타려면 돈이 드니 부산에 가도 되고 목포에 가도 되고 대구에 가도 되고 대전에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 들어본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을 다 다니려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산골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세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가까운 곳으로 떠나세요.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이 어디인가요? 거기는 가끔 다닐 수 있지요. 그 다음 가까운 시장은 어디인가요? 시장은 참 재미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면 가능한 그곳의 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활력 있게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시장에 가보세요. 그곳이 늘 다니는 곳이라면 세 번째로 가까운 시장을 찾아가 보세요.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반드시 멀리 떠나야만 여행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을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학교, 집에서 직장을 다니는 길을 바꿔봐도 좋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 말고 새로운 길로 집에 가보세요. 지하철역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세요. 지하철역 한 정거장을 더 갔다가 돌아와 보세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 직장에서 집에 가는 길은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떠남과 다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미디어에 접근하는 일입니다. 미디어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인 출판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책 읽기, 독서는 사고의 힘을 기르기 위한 일입니다. 사고의 힘을 기르기 위해 타인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문화란 나와 네가 공존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책을 손에 들고 눈으로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떠남입니다. 타인의 공간과 세계로 떠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하는 힘과 상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정과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책은 우리의 질문을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정말 맞는 말일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면서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과 책은 좀 다릅니다. 책은 나의 머리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의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상을 갖추고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사고하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너, 나 주체, 너 주체가 만나서 우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 인간의 문의, 인간의 문화에 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꿉니다. 더 낫다라는 말은 더 아름답고 더 올바르고 더 즐겁고 더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상을 갖추고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